자, 결격사유. 이런 사람들은 장기 요양기관, 재가기관이나 요양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기에 해당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뭐 정신질환자, 뭐 정신질환자를 정신지체인, 뭐 이러면 또 이것도 틀리는 문장이 되죠.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여기는 복권만 되면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금고 이상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돼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은 이런 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런 사람도 안 되고, 유예 중에 있는 자는 금고 이상, 징역 등 뭐 이런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이 장기요양 기간을 지정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개인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법인을 하나 만들었을 때도 법인의 대표자가 여기에 해당하면은 장기요양 기관을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중 장기요양 기관으로 기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20년 5월달 기출 유형의 문제입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안 된다 했죠. 마약 중독된 사람 안 되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복권되면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이 3년이라는 이 문구를 넣어가지고 틀린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금고를 금오, 금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이 종료되면은 5년 동안 장기요양 기관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 기관 정보의 안내. 정보에는 이런 내용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키워드로 금 내시인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외워주시면은 이 문장 전체를 외우면서도 키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외우는 방법도 같이 겸해서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것도 2020년 9월달 기출유형의 문제입니다.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에 관련하여 게시하는 것은 내시인이라 그랬죠. 그럼 내시인.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겸용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요양 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폐업 등의 신고는 휴폐업 전에 3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 기관이 뭐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그 지정을 해줄 때 그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는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왜서 이렇게 미리 30일 전에 통보하라고 이 규정에 정해 놓았냐 하면은
만약에 내일 당장 내가 휴업 들어갑니다. 폐업 들어갑니다. 갱신 신청 안 합니다 하면은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재가 기간은 그래도 좀 덜한데 요양원 같은 경우에 작은 규모 80인 규모가 요양원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30일 전에 휴업 폐업 이거를 신고 안 하고 하루 전날 휴업 폐업한다고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에 80인 그 어르신들이 당장 어디 다른 기관으로 옮겨야 되겠죠. 옮길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설을 지정해 줄 때는 그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 구역, 자기 시 내에, 구 내에 이 요양원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인원이 적정한지 이걸 봐서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갑자기 휴폐업을 해버리면은 이 어르신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찍 30일 전에 이렇게 신고를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휴폐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수급자의 권익보호 조치를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이거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이분들이 뭐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어디로 자리를 옮길 수 있는지 옆에 장기요양 기관의 시설이 뭐 비었다든가 아니면은 5명의 TO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 구 내에는 없고 그 인접한 다른 구의 시설이 자리가 비었다든가 이런 정보를 주라는 겁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용도 미리 받은 돈이 있다든가 아니면 받을 돈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미리 정산을 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휴폐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는 인접한 구에 가시면 되는데 시골에 있는 데는 저 멀리 강원도나 어디 전라도 시골에 있는 요양원들이 만약에 하나가 폐업하면은 그 어르신들이 그 동네에서 갈 데가 없으면은 몇 시간 떨어진 데로 옮기셔야 되죠. 그래서 이 조항은 만약에 휴폐업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 휴업을 철회하는 조치를 강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장기요양 기관장에게 이러이러한 우리 지역 내에 시설이 없어서 이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다. 1년간 유예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철회 공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업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라는 겁니다. 요게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 장기요양시설 안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또 갖추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일단 실제 문제를 보시면 되겠지만 아시겠지만은
노인복지시설이라고 장교양법 안에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틀립니다. 이거랑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시험에 사실은 나왔습니다. 이 단어를 바꾸어서. 자, 요거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하는 조치로서 틀린 것은 이랬는데, 폐업 철회 공고는 누가 한다 그랬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휴업 폐업을 일단 1년만 여유를 주시면은 시에서 요양원 시설을 하나 건립할 테니까 그 1년 동안만 휴업 폐업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권고 조치를 하라는 거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 자, 2020년 9월달 기출 예상 문제입니다. 기출 유형 문제입니다. 참. 여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틀리는 걸로 나왔죠. 제가 법조문 얘기할 때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인데, 노인복지시설이 이 요양보험법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유사 단어를 이렇게 살짝 바꾸어서 9월 달에 시험에 또 나왔습니다. 노인복지법은 31조에 있습니다. 장기요양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이거는 43조에 따른, 서로 내용도 조금 틀립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장기요양 기관 지정의 취소입니다. 지정 취소는 이렇게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 6개월 범위에서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1호, 2호 여기에 있는 것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이때는 반드시가 들어가도 말이 되죠. 오답이 아닙니다. 1호, 2호에 2, 3호에 5, 7호 또는 8호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도 틀린 문장이 아니죠. 2020년 9월 달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취소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반드시 취소되는 내용은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37조 2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은 행정벌 대신 금전적인 벌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37조 1항의 4호를 빼고 해당하면은 업무 정지 명령을 가름하여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항 4호에 37조 제1항 4호에 해당하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과징금의 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도 키포인트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걸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한다.
여기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 처분이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건강보험법에는 또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를 그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주고 국고가 부담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 2억 원 은행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왜 업무 정지 명령을 가름해서 하느냐? 요양원 같은데 이런 내용으로 업무 정지를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처럼 휴폐업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요 내용의 시설에 있던 어르신들이 업무 정지 명령 기간 동안에 6개월 만약에 업무 정지를 때렸다 그러면 6개월 동안에 다른 데 나가 있다가 다시 오셔야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 정지 명령에 가름해서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2020년 9월 달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필통이라 그랬죠. 필통.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 처분에 예에 따른다. 5배 이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 바 있습니다. 37조 4와 37조 5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해당된다. 사실 이제 행정제재 처분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 업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업무 정지 받은 사람이 6개월 있다가 하거나 1년 있다가 다시 하면 되는데 자기 그 사이에 자기는 폐업 절차 밟고 그 자리에 자기 배우자나 직계혈족으로 이 기관을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3년 동안에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장기요양 기관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 근데 사실은 이제 법에서도 뒷면에도 있지만은 장기요양 기관을 누가 이제 팔았어요. 제가 이제 샀는데 사고 보니까 이런 행정제재 처분을 받았어요. 모르고 샀습니다. 그러면은 선의의 피해자는 언제든지 선의의 피해자는 다른 법에서도 민법이나 이런 데서도 다 구제를 받습니다. 여기에서도 선의로 모르고 인수한 사람은 괜찮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부터 3년이라고 나오죠.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어떤 배우자나 직계혈족,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하면은 안 된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양수인 등이 행정제재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020년 5월달 기출유형률 문제입니다. 내용 중 사실과 다른 것은 이것도 이제 앞에서 보시면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부정한 방법을 또 비용 이런 거를 청구하는데 같이 가담한 경우에는 1년
1년의 범위에서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3년간 승계되는 자. 2020년 9월달 기출유형입니다. 양수인, 법인, 폐업 후에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는 자로 종전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배우자, 직계혈족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조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의 청구 및 지급. 장기 요양 기간을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에 공단에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수급자가 장기요양 총비용 재가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 부담금이 15%입니다. 그리고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은 20%를 본인 부담금으로, 본인이 내는 것을 본인 부담금이라 합니다. 본인이 15%, 20%를 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80%, 85%는 공단에서 부담해 줍니다. 장기요양 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요 급여 비용을 청구하라는 거죠. 청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거를 공단에서 청구하면은 심사해서, 그 다음에 장기요양 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 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씩 모든 기관들을 평가해서 어르신들한테 잘하고, 그 다음에 뭐 거짓이나 부정 이런 청구가 없고 이러면은 효과를 더 주라는 거죠. 돈을 더 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잘못하는 데는 감액해서 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 수급자에게 돈을 더 많이 받았어. 공단 부담금을 심사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기관에 줄 돈에서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2020년 5월달 기출 유형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은 요양기관의 장기요양 급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를 강행 규정으로 문장을 바꾸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 말대로 하여야 한다 그러면 무조건 감액 가산하거나 감액해야 되겠죠. 할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사실 이제 예산이 뒷받침되면은 감액은 좀 덜 하고 가산은 정확하게 또 공표했던 대로 해서 그 시설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재가급여 본인 부담금은 100분의 15, 시설은 100분의 20이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수급자가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된다. 요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본인 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5월달 기출 유형의 문제입니다. 재가급여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이게 내용이 아니죠. 100분의 15. 장기요양 급여의 100분의 15를 내는데 요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재가급여에서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를 수급자가 부담한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은
수급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금급.